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제 이야기 나눌 건축가들이 있잖아요. 이 건축가들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시게루반을 선정을 했고, 이 건축가를 선택한 이유는 시게루반이라는 건축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본의 좀 거장 건축가, 메이저 건축가라고 할게요. 뭐 도요이토, 사나라고 한다면은 이제 세지마와 니시자와, 그 다음에 이제 쿠마켄코라든지, 뭐 최근에 프리츠커 받은 아라타 이소자키라든지 후미히코 마키 이런 거장 건축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지금 제가 이야기한 사람들은 어찌됐든 일본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약간 일본 건축계의 뭐 도쿄대와 와세다와 뭐 도쿄 공대 이 라인에서 좀 움직이는 굵직한 라인이 있죠. 근데 이 바깥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한 명의 건축가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이다나처럼 보이는 건축가가 있는데 그게 시게루반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시게루반은 일본에서 인정해주는 것보단 해외에서 인정해주는 인정도가 훨씬 높다. 근데 이 사람의 건축은 단순히 그런 뭐 유명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디테일과 프로세스가 정말 좀 볼만한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첫 시간으로 저는 시게루반을 좀 선정을 해봤어요. 잔디 아빠 한번. 저는 사실 굉장히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어쨌든 우리가 한국 음, 사람의 한국말로 이렇게 뭔가 코너를 진행하고 있고, 음, 그런데 이제 한국의 건축가, 실무에 그치, 있는 그치. 사람이 한국의 이제 유명한 건축가에 대해 얘기를 한다. 사실 뭐 조금 부담도 되고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 같은 예, 경우는 학생 때부터 민주주의 한국에서 예,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인데. 예, 학생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건축가, 그리고 또 맞아. 이제 아주 전문 건축가라기보다는 조금 이게 연륜이 있는, 뭐 한국 건축가 중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이제 음, 조병수 건축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이분을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한국 건축은 뭐 선진국 여러 나라들에 비해서 조금은 아직은 좀 수준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좀 봐야 되고, 뭐 그런 그 저변에는 이제 기구한 역사를 좀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 전통적인 건축이 중간에 이렇게 완전히 맥락이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뭔가 다시 이제 좋은 건축을 만들려고 시도를 하다 보니까 그 공백이 가져오는 뭔가 부재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음, 그래서 사실은 뭐 한국적인 건축이 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한국 건축가들도 많이 이제 좀 뭐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음, 와중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제 한국적인 그 건축을 하시는 분이 이제 조병수 건축가라고 생각해서 어,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뭐 사실 이분은 뭐 미국에서 오래 공부를 하시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건축을 하시지만 그 어떤 건축가보다 그 한국적 정서랑 분위기를 가장 건축에 잘 녹여내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어, 선택을 하게 됐어요. 되게 궁금하다. 그 한국적인 정서와 한국적인 분위기가 뭐일지. 좀 근데 이따가 한번 그거를 보면서. 그쵸,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외노자는,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아모레 퍼시픽 건물을 들어가고 나서 음, 저한테 최근에 가장 큰 감동을 준 건축물이어서 음, 계속 찾아보게 됐다가 이제 베를린에 시몬스 뮤지엄이 있길래 거기를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오늘 소개할 음, 곳은 거기야? 나는 그 뉴 네. 내셔널 뮤지엄을 소개할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거의, 그니까 그거는 한 부분만 빼고 놓고는 거의 대부분 복원에 가까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음, 해갖고, 음, 그거는 그냥 뭐 나중에 곁다리로 사진이나 음, 좀 음.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사진이나 좀 얘기하는 건데, 네. 음. 저는 왜냐면 최근에 시몬스 빌라. 아키데일리에 엄청 크게 뉴 내셔널 뮤지엄, 그 베를린에 있는 네. 게 그 미스 반데로에가 지었는데 그걸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리노베이션을 했죠.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게 대문짝만하게 나와가지고 최근에 갔다 왔길래 나는 그거를 맞아요. 소개할 줄 알았지. 알겠어. 첫날이었어요. 운이 진짜 좋게 그날이 음. 딱 개관 첫날 리노베이션 아, 하고. 그렇구나. 대박. 어. 네. 완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오늘 준비해 온 드디어 저희가 시작한 지 지금 1시간 20분 만에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오늘 이제 조사해왔던 건축가들이 3명 있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한국의 조병수 건축가, 그 다음에 외노자는 그 유럽의 영국 건축가죠. 데이비드 네. 치퍼필드와 저는 이제 도쿄 일본 건축가로 시게루반을 조사했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저는 솔직히 그 가위바위보 해도 되는데 아까 조병수 건축가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의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궁금해서 그거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긴 했었어요. 네. 저부터 할까요? 일단? 네, 사회적 원한으로 할게요. 네. 좋습니다. 찬성합니다. 일단 저희 시작하기 전에 이실직고를 좀 하자면 이번 저 미팅은 그 자기가 좋아하는 건축가의 그 공간에 실제로 갔다 와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얘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맞아. 안 갔다 온 건 아니에요. 갔다 왔어요. 근데 사실 갔다 온 지가 좀 됐다는 거. 아무래도 지금 코시국이고 지금 오케이. 제 집에 산모가 있는 관계로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진 못하고 뭐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약간 그런 상태라서 한 2년 전인가 그 갔다 왔던 그 장소에 대해서 조병수 건축가의 건축에 대해서 좀 소개 뭐 모르겠어요. 사실 이분에 대해서 한국에 이렇게 퍼블리싱 된 게 뭐 많지도 않고 작품집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 출판사에서 주로 이제 출판을 하다 보니까 뭐 자료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도면 같은 자료도 뭐 웹에 많이 널려 있는 것도 아니고. 요 최근에 나온 작품집을 하나 샀어요. 요 출판사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유럽 쪽에서 출판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전시회 갔다가 이제 하나 샀는데 여기 이 책은 아주 잘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소개할 건축은 그 서울 강남 신사동에 있는 그 퀸마마 마켓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이제 근린 생활 시설이죠. 강남구의 그 도산공원이라는 이제 도심에 있는 공원 변에 있는 마켓인데 여기 혹시 가봤어요? 다들? 안 가봤네. 보기만 했습니다. 강남구 신사동에 있고 대략적인 건물 기호는 이렇습니다. 지역으로 보면은 뭐 주거 지역이고 주거 지역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규제가 조금 느슨한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그래서 조금 건물도 좀 크고 빡빡한 규모로 들어갈 수가 있고 용도도 전용 주거 지역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용도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에 공원가에 어떻게 보면 이제 상업 공간이죠. 뭐 그런 공간인데 어떤 건축주가 어떤 분야인지 뭐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건 잘 기억은 못 하겠는데 뭐 일상 생활 잡화 같은 것들 파는 약간 쇼룸 겸 매장 건물이었어요. 플래그십 스토어 같은. 근데 제가 갔다 왔을 때는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게 또 팔려서 건축주가 바뀌면서 뭐 비슷한 용도인데 다른 업체가 사용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지상 5층에 지하 3층 건물이고 그때 당시에는 뭐 1층인가에 카페인지 레스토랑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1층 일부가 그렇게 쓰고 나머지 층은 다 이제 약간 디자인 소품들이랑 생활용품들 파는 디자인 쇼룸 겸 마켓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요새 지금 이 조병수 건축가의 책 제목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조병수 건축가가 이제 하는 말이 이제 막 건축이라는 거예요. 본인의 건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막이라는 말을 쓰는데 막한다의 막?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 약간 이게 그 엔벨롭의 개념인가? 이렇게 건물을 둘러싸는 어떤 막 같은 건가?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약간 건축적인 그런 언어를 생각했었는데 방금 전에 건쟁이님이 말한 대로 막하다 뭔가 막걸리 뭐 막하다 뭐 이런 거에 막자더라고요. 저도 막한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조병수 건축가니까 그래도 그 천막의 막이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되게. 근데 나 유튜브에서 이 이야기 들었던 것 같아. 조병수 건축가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맞아요. 실제로도 조병수 건축가 작품들 보면은 약간 이 건물의 외피를 가벼운 뭐라고 해야지 다공성 재료 뭐 타공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가볍게 이렇게 투영되는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사용해서 그런 게 아닐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말한 대로 약간 막하다 뭐 이런 거에 막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왜 어떻게 한국성이랑 연결된가를 조금 이제 그 글을 봤더니 한국 건축의 이제 특징을 이분은 의도된 자연스러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사실 우리나라의 그 고유층이 살았던 한옥조차도 어떤 수평의 체계라던가 뭔가 도면화된, 정형화된 그런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대목장이나 건축가의 현장에서의 그 건축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지어지는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건축의 배치이고 건축의 구축 방식이잖아요. 그런 의도된 자연스러움을 이 조병수 건축가는 한국적 미학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그 건축들에서 이제 그 서양 건축에서는 건축과 뭐 도시와 자연의 관계를 위계를 만들어 놓는 거를 건축의 미학이라고 생각했다면
한국에서는 그냥 이런 자연이 흘러가는데 그냥 건축은 하나의 어떤 살짝 얹어져 있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느낌들을 건축에 많이 좀 표현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뭐 사실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건물도 그렇지만 아주 단순하고 비워져 있는 박스, 메스들을 약간 이렇게 어긋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쌓아놓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층은 살짝 띄워서 물론 이제 도심이지만 그 옆에 있는 공원에서부터 흘러오는 이런 자연 녹지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래로 흘러가는 듯한 느낌을 주려고 했다고 해요. 사실 요 아래쪽은 이제 완전 개방형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뭔가 건축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그래도 좀 이제 좀 개폐쇄적인 분위기를 원했기 때문에 일부 벽을 세웠다고 해요. 뭐 그런 거 뭐 차치하고라도 건축가의 의도가 어떤 거였는지는 충분히 지금 모습에서도 좀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막의 개념과 함께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이제 역시 또 비움이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건축가분께서. 그래서 이 건물도 아주 간결하고 거대한 메스 안에 거대한 공간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면 이 내부는 층으로는 구분이 돼 있지만 거의 하나의 대공간이고 그 안에 이제 다른 이제 기능들은 요 사진이 보일지 제 마우스 커서 보이나요? 네. 보여요. 그 안에 이렇게 위에서부터 매달아 있는 구조로 해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박스가 하나 매달려 있어서 요 박스와 이 큰 대공간을 오르락내리락하는 동선들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약간 박스 안에 박스인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봐도 박스 위에 박스, 이게 집 모양의 박스가 어긋나서 이렇게 쌓여져 있고 내부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이 외부에서 봤을 때 위에 박스와 아래 박스가 이 삼나무 이제 목재 마감과 콘크리트 마감으로 대비를 줬다면 내부에서도 이제 전체적인 콘크리트 인테리어와 내부의 박스로 된 구조체가 이렇게 대비를 주는 이런 느낌으로 공간을 형성을 했더라고요. 저 박스가 실제로 실로 쓰이는 거죠, 지금? 이 안에 또 별도의 또 매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외곽으로, 이 큰 메스의 외곽으로 이루어진 동선을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또 위에, 이 박공 형태의 메스는 여기 중간에 보이는 사진처럼 이제 카페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어쨌든 콘크리트죠. 콘크리트 박스고 안에는 철골 구조인데 겉을 삼나무로 이제 마감을 하지만 그 안쪽에는 다 유리 천창으로 돼 있어서 이제 자연채광으로 이 큰 공간을 모두 이제 조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건축가가 초기에 했던 스케치라든가 수묵화 그림을 봐도 그런 개념들이 아주 초기에서부터 굉장히 강하게 영감을 받았다는 걸로 좀 보이고 막 그렸네. 그렇죠. 막 잘 그렸어. 막 잘 그렸어. 네, 막 잘 그렸는데요. 막 잘했어. 이것도 엄청 잘했는데 어떻게 막 하지?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뭔가 이제 역사적인 건축적 맥락이 분명하게 존재를 한다면 거기에 기댄 것만큼 그 나라의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방식에 기대는 방식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약간 좀 단절된 상태에서 그리고 도시 모습 자체도 어떻게 독일이나 일본처럼 오래된 건축물들이나 도시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고 약간은 좀 뭐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면서 난개발된 상태에서 그런 맥락을 좀 찾기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그 맥락을 억지로 조금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면서도 그런 맥락을 만들어내는 게 이 건축가의 작업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제 재료라던가 이제 이런 조경 같은 것도 뭔가 이렇게 계산되고 도면화된 이런 거라기보다는 현장에서 현장감을 느끼면서 직접 이렇게 설계를 하고 디자인하는 거를 선호한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지금까지는 좀 단절됐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현대 건축이 가져가야 될 한국성에 대해서 의도적인 자연스러움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좀 궁금한 부분은 그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인 자연스러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연스러움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 건물이 진짜 자연스럽게 보일까인 거죠. 물론 지금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박스가 걸려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박공지붕에 또 다른 형태의 박스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 붕 떠져 있는 느낌으로 올려졌는데 저게 자연스러운 걸까? 지금 젊은 아이들이 전화기의 수화기가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던 이런 전화기가 아니고 핸드폰의 사각형 모양인데 그걸 자연스럽게 여길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 친구들한테 저 박공지붕이 과연 자연스러운 지구의 모양 아니면 건물의 모양으로 보일까? 아파트는 그냥 사각형의 모양인데,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야기했었던 조병수 건축가가 이야기한 그 의도적인 자연스러움이라는 게 뭔지가 저한테는 사실 약간 추상적이어서 조금 더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고, 또 하나 의문점은 아까 그 자연 옆에 있는 공원에서부터 연결된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를 안 가봐가지고, 진짜 그렇게 연결되는 느낌인지가 진짜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나가 디자인한 21세기 뮤지엄에 가면 그게 원형이잖아요. 그 외노자가 예전에 가봤을 것 같은데 원이다 네네. 보니까 이게 어떤 방향에서든 접근성이 되게 좋아요. 뭐 위쪽에는 카나다와 성에서부터 와도 좋고 이제 남쪽에는 시내로부터 올라와도 그 21세기 뮤지엄으로 접근하는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최근에 본 그 애플파크, 구글의 애플파크의 느낌도 원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어떤 곳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그리고 어떤 곳에서도 비슷한 그 풍경이 보이는 느낌이 저한테는 또 다른 좀 재미로 느껴졌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그 콘텍스트의 느낌이 잘 적용이 됐는지가 좀 궁금하긴 했어요. 먼저 그 컨텍스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저는 그 컨텍스트가 있다고 하는 게 실제로 동선으로 연결이 되어서 접근이 원활하다라는 게 컨텍스트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컨텍스트라는 거, 이 맥락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진짜 뭐 길을 걸으면서 옆에 있던 공원의 자연이 이 건물의 이제 1층 메스가 떠 있고 그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약간 시각적인 것만으로도 컨텍스트라고 할 수 있고 또는 이 메스 안에 건물 안에 들어가서 공원의 자연을 마치 내 건물 앞에 있는 조경인 것처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 또한 이것도 컨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뭐 우리나라의 뭐 유명한 건축들 그 부석사라던가 이제 병산서원의 만대루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자연에 대해서 이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이게 뭐 항상 자연으로 직접 이렇게 바로 뛰쳐나갈 수 있는 이런 연결을 뜻하지는 않잖아요.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컨텍스트라고 될 수 있고 우리나라의 다른 일반적인 많은 건축들에 비해서 이 조병수 건축가는 본인의 건축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단순히 이제 이 건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도면으로서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그런 컨텍스트를 직접 느끼고 현장에서 느끼는 감정, 그 이모션들을 이제 건물에 표현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제 컨텍스트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의도된 자연스러움에 대해서는 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연스러움은 상대적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은 들긴 하는데 글쎄요, 뭐 자연스러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왜냐면 사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그 한국의 건축 보면은 한옥을 보면은 정말 멋있는 석가래 어떻게 이렇게 꾸불꾸불한데 이거를 어떻게 저 위에 올려놨어? 막 이런 거를 많이 보긴 하는데 이런 거는 사람들이 한국적 건축, 한옥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일본이나 중국에 가도 이런 건물은 있거든요. 그렇게 구불구불한 그렇죠. 나무가 석가래로 걸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경복궁에는 그러면 왜 이런 거를 안 썼지? 이게 한국적인 건물이라면.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드는 생각은 이건 재료의 문제구나. 나무의 크기가 그렇게 고든 나무를 생산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양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비싼 그 경복궁이라든지 궁에서는 그런 고든 나무를 쓰고 약간 이제 그런 나무를 구하기 힘든 지방에서는 그런 휘어진 나무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까지 보존돼서 이렇게 됐구나. 그렇다면 일본이나 중국은 훨씬 큰 나라, 그러니까 땅이 넓고 그런 고든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나무들을 구해가지고 건물을 짓다 보니까 굳이 구불구불한 나무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들이 다 고든 거를 썼고 그리드라든지 건물이 곧게 서 있는 거죠. 뭐 이제 그렇게 바라봤을 때 그렇다면 저게 꼭 자연스럽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라는 이제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약간 조금 지형의 차이에도 조금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이고 심지어는 수도라고 하는 서울만 봐도
평지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뭐 강남 한복판도 굉장히 경사가 깊은 땅들이 대부분이고 뭐 그런 땅에서 전통적인 건축을 할 때 뭔가 축대를 세우고 주춧돌을 세우고 놓고 그 위에 이제 기둥을 놓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미리 계산을 해서 계획을 짜서 건물을 짓는다기보다는 그 현장에서 직접 돌을 이렇게도 놔보고 저렇게도 놔보고 하면서 제일 이 건물을 짓기에 적합한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게 그런 게 자연스러움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예측할 수 없는 상태를 어떤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정형화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한국 건축에 좀 자연스러움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뭐 얘기한 것처럼 환경적인 문제에서도 이제 고든 나무들이 우리나라 소나무들은 고든 나무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건축 재료를 이렇게 수급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휘어 있고 자연스러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뭔가 기둥 같은 것들이 좀 자연스러워 보이고 혹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정형화하기 위해서 나오는 건축 어휘들이 자연스러운 뭐 의도된 자연스러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정리를 조금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들으면서 느끼는 점들을 얘기해도 될까요? 네. 그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생각을 저도 해봤는데 건쟁이 오빠가 이제 아까 한옥이랑 말하자면 서민의 집이랑 궁궐은 나무가 그렇게 다르게 쓴다 그런 거잖아요. 제 느낌은 사실상 둘 다 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둘 다 자연스러운 것이 어쨌든 궁궐에는 궁궐에 맞는 자연스러움이 있는 거고 그 나무를 쓸 수밖에 없는 그 이제 궁궐 이후에 그 계층들의 집은 그게 또한 자연스러운 거고 거기에 사실 고든 나무가 들어가면 전 되게 이상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왜냐면 그거는 궁궐들의 왕들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왜 옛날에도 100칸 이상의 집은 가지면 안 됐잖아요. 양반조차 100칸 이상의 집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처럼 사실은 그때 문화도 그렇게 될 수밖에 이게 계급별로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그게 그때 당시의 자연스러움이 아닐까. 그렇다면 한국에 있어서 서울의 자연스러움은 뭘까? 거기서부터 문제를 시작을 한다면 이제 자연스러움을 느끼는 감각들은 사실상 상대적인 거고 이건 약간 취향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그거는 자의 삶에 따라 그 자연스러움이 나뉘기도 하는 거죠. 오가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연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인공적인 것들이 굉장히 인공적인 거겠지만, 이건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먹는 라면이 부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쪽에서는 그게 불량식품인 거고. 그래서 저는 둘 다 자연스럽고, 저는 그러면서 느낀 게, 이 건물을 보면서 느낀 게, 이 조병수 건축가는 서울의 이 컨텍스트에 의도된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 건물은 나중에, 지금은 저는 서울의 컨텍스트가 혼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건물이 아니라 다른 모양의 뭐 좋은 건축가들이 지은 건물이 와도 저는 충분히 자연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조병수 건축가가 나중에 시간이 좀 더 흘러서 도시가 좀 더 젊은 건축가들이나 좋은 건축가들에 의해서 이 혼재된 도시의 맥락이 좀 더 정비되고 난 뒤에는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건축가들이 의도한 대로 하나, 두 개의 의도가 모여서 이제 자연스러운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혼자 해봤습니다. 사실 이 건물 형태만 보면은 아주 일반적인 건물을 짓는 해법은 아니잖아. 이게 뭐 층의 구성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층마다 이렇게 계구부가 있어서 뭐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약간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형태로 건축을 했는데 요거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쌓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는 거가 이 건물에서의 약간 의도된 자연스러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 그리고 글쎄, 뭐, 한국적이라는 거를 정의를 할 때, 모든 한국의 전통 건축들을 아우를 수 있는 단어를 하나로 딱 하기는 쉽지가 않는 것 같아. 뭐,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그치.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막이라는 개념은 경복궁이라던가 우리나라의 주요 이제 그 전통 문화재들은 그런 위상을 가져야 하는 건물들이잖아. 뭐, 궁이라던가 사찰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서민의 삶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었을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막의 개념은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서민의 그 거주 환경과 생활 모습 쪽에 좀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싶기는 해. 약간 그쪽에서 찾을 수 있는 한국적 미학이 막의 건축이라고 사람은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포커싱을 한 거지. 한국 건축 전체를 내가 어떻게 좀 아우르는 단어를 정의하겠다고 한 것보다는 그 부분에 굉장히 포커싱을 맞춰서 거기서 조금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미학을 찾아낸 요점인 것 같아. 알겠습니다. 다음 장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같이 볼까? 다음 장은 뭐 간단한 이 조병수 건축가의 양력이라든가 뭐 다른 작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히 정리해 본 건데 뭐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하고 뭐 미국 건축사랑 이제 한국 건축사 모두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중간에 보니까 스위스에도 잠깐 여기 있다. 스위스에서도 공부를 잠깐 하신 것 같고 에테헨이 있었네. 그리고 하버드랑 에테헨. 아이젠만이랑 리베스킨트 연구실에서 일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하버드에 있을 때 그 튜터라고 해야 되나? 교수 중에 이제 OMA 공동 창립자인 젠겔리스라는 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이제 건축을 배운 것 같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이제 서양 중심의 서양에서 공부를 했는데 뭐 다국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한국에서 이렇게 자기가 배운 것들을 최대한 한국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많은 작품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유명한 작품 중에는 이 수곡리라는 데 뭐 몇 개 건물들 연작이 있는데 이제 땅집이라고 해서 이 집이 사실 이건 뭐 집으로 진짜 사람이 살 수 있는 컨디션은 아니고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메디테이션을 위한 공간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정도의 약간 파빌리온 같은 그런 집인데 땅 아래에 묻혀진 박스 안에 이제 최소한의 사이즈로 지어진 집이고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파주 헤이리에 있는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는 카페인데 이제 이 건축주가 이제 위층에 살면서 이제 LP판 음악을 이렇게 들으면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거.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제동 브랜치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약간 좀 파빌리온처럼 메디테이션 스페이스라고 돼 있더라고. 근데 약간 이 땅집의 이제 연작 같은 개념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한 군데도 안 그리고 가봤다. 나도 사실 가본 데는 두 군데밖에 없는데 그리고 요 두 작품은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그 소설가와 미술가, 화가의 그 집 겸 이제 작업실. 이회수 작가의 이제 강원도에 있는 집 겸 작업실이고, 요거는 이제 박서보라는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한 현지 이용해서 이제 작품을 하는 현대 미술가. 근데 그분의 이제 자녀들이랑 같이 사는 이제 집이랑 작업실이랑 갤러리. 이건 굉장히 최근에 한 작품이라서 아마 요새 많이 퍼블리싱 된 게 있는 것 같아. 야, 저 나무가 보통 나무가 아니다. 어떤 나무? 소나무. 그렇지. 거기. 그 마우스에. 요거. 그럴 것 같아. 그러네요. 저는 조병수 하면은 그 미음자 집 생각나요. 학창 주거 프로젝트 할 때, 주거 프로젝트 할 때 그거 보고 약간 대박 이런 생각도 하나 이런 생각했던.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멘트 회사의 쇼룸이라고 해야 하나 비지터 센터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시멘트라는 재료가 가진 구축에 대한 가능성을 여지없이 좀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콘크리트가 가질 수 있는 구축 방법의 자유로움을 좀 표현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이제 개비온 마감을 해서 콘크리트의 주 재료가 되는 뭐 자갈부터 모래 뭐 이런 그런 것들의 그 재료적 물성을 좀 인면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셨더라고. 이 작품. 공간뿐만이 아니라 재료 면에서도 굉장히 아까 말한 헤르조그 앤 듀므런처럼 굉장히 물성을 굉장히 잘 살려서 디자인을 하고 거기에 초반 작품들은 뭐라고 해야 하나 다이나믹하면서도 이렇게 다채로운 메스를 사용을 했다면 최근 작품들은 굉장히 아까 킹마마 마켓도 그렇고 뭐 박소보 아트 기지 같은 것도 그렇고 굉장히 단순한 메스 속에 빈 공간이랑 외부 요소들, 마당이라던가 중정이나 조경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건축을 하는 것 같아. 재밌다. 조병수. 나이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 시계루반이랑 동갑이야. 지금 보니까. 나이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좀 뭐 가장 이제 윗 연배의 건축가들 중에 한 분인 것 같아. 하나 더 얘기하자면 요 건물 바로 앞에
아마 이 공사장 지금 가림막 쳐져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은 물론 다 완공이 됐는데 여기는 이제 최욱 소장님이 그 현대카드 쿠킹 라이브러리를 저기구나. 하셔서 그 바로 앞이야. 쿠킹 라이브러리도 되게 예쁘지. 네. 오케이. 재밌게 봤다. 한번 관심을 갖고 나중에 한국 가면 한번 가봐야겠다. 한번 같이 갑시다. 좋은 것 같습니다.